자, 봅시다. 중2 천재수 2가 본문이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봅시다. 레슨 2는 보시면 The Journey with My Family가 가족과의 여행이 되겠고요. 본문 제목은 Now one foot, now the other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공부하고 가야겠죠. 봐봐. 자, one foot, the other은 보시면 부정대명사인데요. 자, 보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뭔가 전체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둘이 있죠. 그러면 이 둘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 하나는 뭐뭐, 다른 하나는 뭐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영어도 이렇게 전체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하면 요 애를 one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를 the other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봐봐. 지금 손이 두 개죠. 그래서 한 손은 펜을 쥐고 있고 한 손은 비어 있죠. 그래서 one hand is holding a pen. 그 다음에 the other is emp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여기를 one으로 해도 돼. 그래서 one hand is empty. The other is holding a pen.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전체가 두 개 있을 때 하나는 뭐고 다른 하나는 뭐다 라고 얘기할 때는 one, the oth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발이야. 발을 한 발 그리고 나머지 다른 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one foot, the other 이렇게 된 거죠. 자, 한 발 먼저 걷고 그 다음 다른 한 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요. Bobby got his name from his grandfather, Bob.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바비는, 자, 이때의 get은요. get은 뜻이 엄청 많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get이 뭐야? 일단,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이구, 잘 안 써지네. 뭐뭐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뜻만 좀 알아둘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get에다가 to가 오고 뒤에 장소가 오면 이거는 아예 조금 다른 뜻이죠. 어디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기억해 두실게요.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는 Bobby got his name이니까 뭐야? 여기서 요 애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라고 봐야 되냐면 얻다 정도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뭐야? 바비는 얻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네. 바비는 얻었습니다. 직역하니까 좀 이상하죠. 바비는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누구로부터? 그의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비예요 라고 하면서 자, 여기 조금 볼게요. 이걸로 하시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동격인 거야. 할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밥. 그의 할아버지인 밥에게서부터 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봐봐. 밥이라는 이름하고 밥. 비슷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바비는 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밥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 보자. Bob was his best friend.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동년배의 친구만이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우정을 쌓는 대상은 누구든지 친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ob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by how to walk. 자, 설명할 거 겁나 많은 문장이죠.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치시는데 일단 보시면 쉬운 거 먼저 설명하고 갈까요? 쉬운 거 먼저 설명할 거는 여기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보이죠? 자, 우리가 문법에서 이미 하고 왔으니까 알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의문사, 투, 부정사 이렇게 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의문사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야? 예를 들면 누구였습니까? Where to go 하면 어떻게 하라고? where이 어디에고 go가 가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야? 의문사 그리고 뭐 주어 오시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should. 아, 자리가 없어서 필기 안 예쁘네요.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야 한다. 뭐라고? 의문사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쓰실 수 있어야 한다. 요거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서 봐봐. how to walk 나왔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원래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걸어야 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자면 뭐야? how to는 원래 어떻게 걸어야 할지니까 요거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는 뭐야? 걷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how to 동사 원형은 따로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뭐라고? 뭐뭐 하는 방법. 요렇게 외우셔도 된다. 될까?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가 뭡니까? 관계대명사죠?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따로 페이지 넣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How was the person who taught Bobby how to walk? 이거죠?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이게 맞나? 이 문장이었죠? 방금 외우고 왔는데 그걸 헷갈려 하고 있어. 바비네요. 바비. 힘이 아니라 바비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지금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 문장인데 원래 이 문장들은 이렇게 됩니다. 뭐야? 한 문장은 밥은 was the person. 밥은 그 사람이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될까요? 밥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뭐예요? the person. 대문자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썼네요. 여러분 대문자를 써주세요. 그 다음에 taught. 뭐야? 해석하면 그 사람이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국말 많이 쓰니까 팔 아프네. 자, 그럼 가보자. 원래는 이렇게 두 문장입니다. 그럼 봐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문법 설명할 때 따로 한번 했죠. 뭐라고 했어? 뭐야? 두 개의 문장에 공통된 단어를 통해서 뭐야? 한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에 공통된 단어를 통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주는 말, 이것이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관계대명사는 아유 기네. 관계대명사는 뭐였어? 아이고 여기 잘 안 써져요. 밑에가 이쪽에서 오면 번지더라. 저쪽으로 가볼게.
근데 여러분, 우리 관계대명사를 다 문법으로 지금 개별 설명 다 듣고 온 거고 지금 본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본인이 관계대명사가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면 이건 뭐야? 다시 복습해야 돼. 그쵸? 다시 그리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별 문법으로 다 설명 듣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서머리예요. 그쵸? 자, 다시 보자. 관계대명사 뭐야? 관계대명사는 자, 두 문장에 공통된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이용해서 뭡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말이죠. 자, 혹시 잊었을까봐 적어 드린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 하면 다시 질문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럼 보자. 그래서 두 문장에 지금 공통된 단어가 뭐야? the person이죠? 자, 얘를 기준으로 묶는 건데, 봐봐. 이 문장에서 보시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밥은, 자, 이 문장에서 적어 볼게요. 보세요. 밥은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럼 보세요. 잘 봐봐. 뭐야? 보여요? 봐봐. 해석이 밥은 사람이었다. 보이세요? 밥은 그 사람이었다. 지금 보시면 이 문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사람이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어떻게 됐어?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되실까요? 이 문장이 그러면 줄어들고 이 문장은 뼈대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될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였지? 보시면 뼈대를 유지하는 문장을 먼저 적으시는데 됐죠? was the person. 그러니까 뼈대를 유지하는 문장을 먼저 적는데 적을 때 보니까 공통인 단어가 이제 여기에 오고 있어. 그쵸? 오고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따라 들어올 거야. 그쵸? 따라 들어오는데 여기에 공통된 단어 뒤로 따라 들어온다고 했죠? 이런 단어 뭐라고 한다고 했어?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말이란 뜻으로 앞선자, 오랜자 써서 뭐야? 앞선자에다가 가랭자를 쓴 거예요, 변에. 앞서 가는 단어란 뜻이라고 해서 뭡니까? 선행사라고 했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우리가 뭐야? who나 that으로 바꿔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있던 문장을 그냥 순서대로 다 넣어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다 넣으시면 돼요. 뭡니까? taught Bobby how to walk. 이렇게 되시면 이게 뭐야?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되실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야? 공통된 단어 뒤에 바로 갖다 붙이는데 걔를 관계대명사로 바꾸시고 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던 문장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붙이면 그러면 된다. 근데 봐봐. 한국말에도 똑같죠?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래서 요만큼 바비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야?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문장이 줄어들어갔잖아. 다만 영어하고 차이는 뭐냐면 한국말은 공통되는 단어 앞에다가 줄임말이 들어갔다면 줄어든 문장이 들어갔다면 영어는 뭐야? 공통되는 단어, 그쵸? 사람 그 뒤에 이만큼이 줄어서 들어가는 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넣느냐 뒤에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되실까요? 자, 요거가 지금 서머리로 해준 거고 이게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건 우리 문법 프린트 다시 풀어야 되죠. 자, 잘 모르겠으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하세요. 자, 그럼 같이 가보자.
자, 그럼 가볼게. 봐봐.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밥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누구야? 선행사가 사람이죠. 선행사가 사람이죠. 아이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써질까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따라오고 여기서부터 뭐야? 여기까지가 이 사람을 꾸미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밥은 그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 가르쳐준 사람. 바비에게 걷는 법을.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 문장도 설명을 해야겠죠. 이거 뭡니까? 이거 몇 형식 문장이에요? 보시면 봐봐. 이게 주어였던 부분이 이게 필기가 뜰까요? 다시 보자. 자, 이거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됐는데 봐봐. 우리 했죠? 주어였던 애가 관계대명사를 바뀌면 뭐라고 했어?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였던 애가 관계대명사를 바뀌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봐봐. 주어였던 애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속해 있던 문장 순서들을 쭉 오면 반드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온다? 동사가 온다. 우리 했죠?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동사. 그 다음에 봐봐. 그 사람이 가르쳐준 거잖아. 누구한테? 바비에게. 간접 목적어네요. 뭘요? 걷는 법을. 직접 목적어. 사용식 문장이죠. 누구누구 물결에게 점점점 을 또는 느를 어쩌고 저쩌고 해주다. 사용식 문장이죠. 잊지 마시고. 그래서 바비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바로 바비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네요. 자, 그럼 가보자. 가르쳐 주시는 때 내용이죠. Hold my hand, Bobby, Bob said. 하면 뭡니까?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리고 동사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 하면 내 손을 잡아 바비야. 이렇게 되는데 자, 보이시죠? 우리 뭡니까? 동사 원형으로. 지금 뭐야? 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뭐라고? 명령문이다. 그쵸? 그래서 명령문은 여긴 그래도 조금 잘 써지네요. 밑에보다는. 명령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야? 긍정 명령문은 뭐였어? 자리가 좁으니까 긍정만 적을게요. 긍정 명령문은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시면 뭐뭐 해라 이런 뜻으로 되고 뭐야? 부정 명령문은 뭐뭐 하지 마라의 뜻으로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돼요? don't 쓰시면 되죠. don't나 never 쓰시면 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don't만 쓸게요. 자, don't 쓰시고 동사 원형 쓰시면 뭐야? 뭐뭐 하지 마라. 이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긍정 명령문이니까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손을 잡아 바비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네요. Now one foot, now the other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한 발 떼라고 했죠. 봐봐, 발 두 개죠. 그래서 한 발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발이니까 the other이 됩니다. 자, 요것도 신경 쓰셔야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원을 신경 쓰시고 이거랑 대칭되는 걸로 the other입니다. 그 다음 봐봐. foot이야. 발 한 발이잖아. feet 쓰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발 하나는 foot이죠. 이건 단수네요. 복수는 누굽니까? feet. 그쵸? 한 발이기 때문에 foot이 돼야 됩니다. feet 안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가보자. 그래서 한 발 뛰고 이제 다른 한 발 이렇게 얘기했네. Bob and Bobby often play with old wooden blocks가 되는 거니까 밥하고 바비는 종종 함께 놀았습니다. 놀았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놀았냐면 오래된 나무로 된 블럭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을까요? 첫 페이지에. 자, 빈도부사 보이시나요? 빈도부사 often 종종 자주의 뜻이죠.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우리 어디라고 했더라?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야?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래서 요거 누구누구 있었어? always. 뭐야? 그 다음에 보통 usually. 그 다음 누구예요? often. 그 다음에 뭐야? sometimes. sometimes 이상했었죠? 중학교는 참 필기할 게 많네. sometimes. 그 다음에 뭡니까?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ever.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전혀 하지 않는 요건데, 이런 애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비조, 디, 일, 아. 뭡니까?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봐봐. 지금 보시면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잖아요. 딱 맞춰서 오고 있죠? 위치도 신경 쓰세요. 그래서 밥과 바비는 종종 놀았어요. 오래된 나무 블럭들을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They slowly piled the blocks one by one to build a tower. 아이고. 첫 페이지는 왜 이렇게 적을 게 많을까요? 여러분 고생 좀 해야겠다. 자, 가봐봐. 데이니까 이 데이는 누굽니까? 그들은 이 데이가 나타내는 것은 밥앤밥이죠. 그래서 밥과 바비는 천천히 쌓았습니다. 블럭들인데 뭐야? 원 바이 원이란 표현은 외울게요. 원 바이 원 하면 이건 뭐야? 하나씩 이란 뜻이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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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았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뭐 하기 위해서? 자, 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한 거네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뭐 하기 위해서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여러분은 중학생이니까 완전히 다 적어 들어야겠지. 투 부정사의 부자가 이상하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뭐야? 목적이 되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와, 이거 필기가 이상하게 써지니까 막 다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요. 목적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필기가 어렵게 되니까 말도 천천히 해지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가 돼서 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씩 블럭을 쌓았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보자. 이거는 아까 관계되면서 설명은 되고. 그 다음 볼게요. There is one more block to put, Bob said. 자, 지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을까요? 뭡니까? There is there라는 뜻이 뭐였죠?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자, 다시 가봅시다.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 왜 이럴까요? 갑자기 필기가. 다시 해볼게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there is 하고 there are가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었지. 요때 요 대열들은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다. 그냥 자리만 차지한다. 그래서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뒤에 오는 애다. 이렇게 됐죠? 이제 뒤에 오는 애. 그래서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시고 there are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열은 뜻이 없고 진짜 주어들은 여기에요. 여기가 진짜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니까 아가 온 거고 주어가 단수니까 is가 오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면 여기까지는 있다요. 그쵸? 무엇이 있다가 됐고 여기 부분이 동사인데 뭐가 있어? 자, one more 블럭이니까 여기까지가 한 블럭이 더 있었어요.
뜻이 돼서 여기가 주어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으로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요거 별표 치셔야죠? 메인 문법이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자, 보자. 투 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은 어떤 게 기본이라고 했어? 기본은 일단 명사가 오고 뒤에서 뭐야? 동사가 to 붙이고 동사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꾸며준댔죠. 이렇게 뭐뭐뭐 할, 그래서 뭐뭐 리을 받침이 되거나 뭐뭐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고 했어. 요게 원래 하다인데 뭐뭐 할, 뭐뭐 또는 뭐뭐 하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뒤에 뭐야? 전치사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뒤에 아이고, 이 뒤에 이걸로 합시다. 이 뒤에 전치사가 붙어야 되는 애가 있고 안 붙어야 되는 애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전치사 유무를 여러분은 항상 이번 시험 볼 때는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 나오면 그 뒤에 전치사가 따라와야 되는 애인지 아니면 그냥 전치사 없이 써도 되는 애인지를 신경 쓰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명사를 동사 뒤로 땡겨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명사를 동사 뒤로 땡겼을 때 자연스러우면 전치사가 필요 없고 뭐야? 부자연스러우면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로 다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법 설명하면서 거기에 필기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문법 필기 찾아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가봅시다. 우리는 여기는 지금은 전치사가 필요 없죠. 왜냐면 put 다음에 보세요. one more 블럭을 넣으시면 put one more 블럭이니까 놓다 한 블럭 더 놓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죠?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뭐야? 문장을 해석하면 뭐? 있어요. 뭐가 있어? 놓을 블럭 하나가 더 있어요 라고, 있어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and that's the elephant block, Bobby said.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비가 얘기했어. 순서 얘기했네. 그리고 그것은 뭐야? 코끼리 블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 that은 뭐예요? 지시대명사. 그쵸?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잖아요. 그쵸? 관계대명사를 배우는 순간부터 that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that의 종류는 뭐뭐가 있지? that의 종류는 첫 번째 지시대명사. 지금 나온 거죠? 저것 또는 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지시대명사. 여기서는 뭐 근데 저것 저 사람이라고 원칙적으로 가르쳐 드리지만 그것 그 사람 정도로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는 뭐였어? that이 오고 뒤에 명사가 오죠. 그래서 뜻은 뭐야? 저 뭐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지? 자, 이것도 원래 설명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써머리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적어 두실게요. 우리 외웠던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접속사. 이 접속사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문장 구조도 보고 해석도 좀 하실 수 있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일단은 있어요. 이게 더 늘어날 거긴 한데 지금은 일단 요거까지만 외울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야. 그것은 뭐야? 코끼리 블럭이에요 라고 바비가 얘기했어. 다음 보자. 바비 carefully put the elephant block on the top이니까 바비가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put은
현재도 푸시고 과거도 푸시고 과거분사도 푸신데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놓았습니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바비는 몇 인칭이야? 보세요. 바비는 몇 인칭이야? 3인칭 단수. 그쵸? 그리고 바비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일반 동사 현재형이면 우리 동사 뒤에 뭐 붙이기로 했어? s나 es 붙이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s 같은 거, es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야? 3인칭 단수 현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3단원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과거형이 되는 거야.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바비는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코끼리 블럭을 얻다가 맨 위에다가 놨대요. 자, 그럼 봅시다. But, 하지만 Bob sneezed. 다 할아버지 바비 sneezed 뭔가 재채기를 했대요. And 그리고 the tower fell. 그 타워는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 요거는 좀 보러 갈게요. 왜냐면 여기 이거 다이어거든. 이 뒤에 조금 더 다른 뜻이 여기서는 지금 쓰러지다, 뭐 넘어지다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요 뒤에 좀 다른 뜻이 있어서 아예 지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우리 그러면 fall을 일단은 지금 나온 것처럼 뭐예요? 쓰러지다. 그쵸?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원래 되게 뜻이 많아요. 뭐 떨어지다, 뭐 낮춰지다, 뭐 감소하다 이런 뜻이 되게 많은데 쓰러지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또 다른 뜻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야? for ill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아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픈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야? 병이 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아픈 상태가 되는 거니까 병이 나다. 요 본문에서는 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이제. 자, 그럼 봐봐. 밥은 재채기를 했고 그리고 타워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바비 laughed and laughed. 그러니까 바비가 웃고 또 웃었어. 그러니까 바비가 계속 웃었어요. 이거죠. 자, 바비 said. 바비가 말했습니다. 손자예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바비가 손자야. 바비가 말했어. You always sneeze when the elephant block appears.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보시면 할아버지는 항상 재채기를 하세요. 이건데, 아까 한 애다 누구야, 무슨 색깔로 했더라? 얘 뭐야? 빈도부사였죠? 요 색깔로 했던 것 같네요. 빈도부사. 자, 그래서 빈도부사는 비조디 일아.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오고 있지. 당신은 항상 재채기를 하는군요. 이 얘기야. 어떤 때? 코끼리 블럭이 나타날 때 이렇게 되네요. 보세요. 보이시죠? 뭘 보라는 걸까요? 자, 코끼리 블럭은 몇 인칭이야? 3인칭. 블럭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 아유, 왜 3자가 안 써져요? 자, 다시. 코끼리 블럭은 몇 인칭? 3인칭. 블럭에 S 안 붙었죠? 그러면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일반 동사고 현재면 뭐야? 동사 뒤에 s나 es. 요 s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 블럭이 나타날 때 할아버지는 항상 재채기를 하시네요. 라고 바비가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보자. time passed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 뜻이에요. one day 아예 외워버릴게요. 어느 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Bobby's dad looked very sad인데 봐봐. 바비의 아빠는 매우 슬프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라고 하는데 얘 무슨 동사예요? 감각동사. 자, 우리 감각동사 기억나시죠? 감각동사. 필기가 아까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럴까요? 자, 보자.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우리 누구누구 있었어? 시각에 있을 때는 look. 그 다음에 뭐야? 청각은 sound. 그쵸? 자, 그 다음에 후각은 smell이고, 그 다음에 뭐야? 미각은 taste. 그 다음에 나머지 촉각해서 feel.
이런 감각동사들은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like 플러스 명사가 와서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뭐뭐 하게 또는 like 플러스 명사는 뭐뭐처럼 이렇게 해서 뭐뭐하게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하게 뭐뭐처럼 냄새가 나다, 뭐뭐하게 뭐뭐처럼 맛이 나다, 뭐뭐하게 뭐뭐처럼 느끼다 해서 뭐뭐하게 뭐뭐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봐봐. 바비의 아빠는 뭐야? 매우 슬프게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칠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국말로 슬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는 부사 sadly가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왜 슬프게라고 해석해요? 한국말은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나 여기는 뭐야? 영어에서는 여기가 항상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쵸? 되시죠? 형용사 아니면 like 플러스 명사야. 그래서 여기 조심하실 거야. 그럼 바비의 아빠는 매우 슬프게 보였어요. He told Bobby. 그는 바비에게 얘기했습니다. How fell ill. 자, 아까 한 거죠? 뭐야? fall에다가 이 아픈 상태가 되다는 거니까 뭐야? 병이 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이 나셨답니다. 자, fall의 과거형이에요. 할아버지가 병이 나셨고 He is in a hospital which is far from here. 별표 칠 거죠. 뭐가 보여요?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보이세요? 여기 which부터 여기 which부터 뭐야? here까지가 앞에 나오는 병원을 꾸며줍니다. 되실까요? 자, 그럼 뭐야? 그는 할아버지는 계셔. 어디? 병원에. 한 병원에 계시는데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야? Far from here. 여기서 먼 병원에 거기에 계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아까 설명해 줬으니까 이 문장을 뭐야? 이 문장을 원문 두 개로 나눠서 적어가지고 자, 원문이란 거 뭐야?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죠.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필기를 적어갖고 오셔서 확인 받겠습니다. 원문장 두 개를 자, 적어 오세요. 그래서 확인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해석은 아까 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계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써갖고 오실게요. 그 다음 보자. I want to see him, Bobby said. 자, 그래서 바비가 얘기했는데 나는 보고 싶어요. 나는 원해요. 뭐? 그를 보기를 되니까 할아버지를 보기를 원해요가 되겠죠? 여기서 힘은 누구야? 힘은 뭐? 할아버지 바비 되겠네요. 할아버지 밥을 보고 싶다고 한 거고 자,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누구야? want 동사 보이세요? want라는 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 때는 뭐야? 반드시 투부정사로 오시라.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to C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봐봐.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구별해야죠. 자, 1학년 때 배웠네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뭐 하기, 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자, 여기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원해 할아버지를 보는 것을 원하는 거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구별하셔야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로 쓰인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목적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목적이 있었죠. 걔랑 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문장에서 구성 요소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걔는 부사적 용법이죠. 그리고 그건 목적이고 해석이 어떻게 했어? 뭐뭐 하기 위해서 완전 다른 애죠. 구별하실게요.
자,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할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랬더니 you can't, Bobby. 그럼 봐봐. You can't니까 너는 할 수 없었는데 뭘 할 수 없겠어요? 여기 뒤에 생략된 거는 뭐야? 이거겠지. You can't see him. 이게 생략된 거겠죠? 너는 그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생략된 거죠? 바비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여기서 그는 누구야? 여기서 그는 바비. 아이고, 딴 색깔로 할게요. 여기서의 그는 뭐야? 바비죠, 바비. 바비에게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이상한 썼어요. 미안해. 바비. 자, 그래서 he can't move his arms and legs and he can't tal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계속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he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바비예요. 이게 PD가 안 될까요? 갑자기. 그래서 할아버지는 can move, 움직일 수가 없어. 뭘? 그의 팔과 다리들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밥은요, 뭐야? can talk, 말씀도 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we will just have to wait and hope that he will get better.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보시면 요거는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있네. 뭐야? 우리 누가 왔어요? have to죠. have to는 뜻이 뭐였어? hav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이거죠. 되실까요? 그래서 뭐 바꿔 쓰고 싶으면 must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get better 이렇게 됐는데 원래 표현은 뭐냐면 get well이란 표현이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get well 하면 회복되다라는 뜻인데 이거의 비교급이 쓰인 거야. well의 비교급이 better죠. 그래서 더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다. 그래서 이거가 get better 하면 상태가 호전되다 정도가 되겠죠. 상태가 호전되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냥 이것도 회복되다라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비교급이 쓰였으니까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럼 가보자. 자, 우리는 뭐야? have to 뒤에 보여? have to 오고 동사원형을 했는데 동사가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둘 다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우리는 단지 뭐야? 기다리고 바래야만 해 라는 뜻인데 뭐를 라고 하면 요때 요 대신 보세요. 뭐야? 접속사야.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야? 공통되는 단어인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벽해. 관계대명사는 뭐였어? 주어가 관계대명사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에서 주어가 없을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뒷문장에서 당연히 목적어가 없겠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쵸? 주격이든 목적이든 뭔가가 빠져나가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문장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빠져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문장이 완벽하죠. 그는 그가 더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렸대. 완벽하잖아. 해석되시죠? 그러면 얘는 뭐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다? 접속사다. 자, 그래서 그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바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Bob came back home after a few months 쓰니까 할아버지가 came back 돌아오셨대요. 컴백이죠, 컴백. 자, 컴백이네. 컴백 뭐야? 돌아오다죠?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밥은
돌아왔어요. 어디? 집으로. After a few months니까 뭐야? 몇 달 후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셨대요. He just lay in bed without talking or moving이니까 아이고 여러분 이제 조금 힘든 거 하나 해야겠네. 볼게요. 보자. 여러분 봐봐. lie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lie라는 동사가 lied 이렇게 쓰이면 이건 뭐야? 거짓말하다예요. 근데 lie란 동사가 lie, lay, 그 다음에 layin 이렇게 되면 이게 자 놓여있다 그 다음에 누워있다 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과거형인 lay가 온 거죠. 자, 저기는 별표를 치겠습니다. 왜요? 지금 설명한 것만으로 구별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봐봐. lie가 거짓말하다는 되게 쉽죠. 이지만 d만 붙이면 되니까 구별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놓여있다 누워있다니까 lie, lay, lay 얘는 따로 외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거. 자, 여기 과거형 lay로 시작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 얘는 뭐야? 과거형이 laid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얻다가 놓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라서요. 얘랑 구별을 해야 돼.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른 애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구별을 좀 잘 해야 돼.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해놓으면 좋죠. 왜 계속 나올 거니까. 헷갈리게 생겼잖아.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문제로. 그럼 보자. 여기서는 lie의 과거형이죠. 그는 단지 그는이 누구일까요?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바비 뭐야? 요거는 누구의 과거형? 뭐야? lie. 누워있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는 단지 누워 있었어요. 어디에? 침대에. 되실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without이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야. 전치사. 자, 우리 전치사 뒤에는 몇 명을 했어? 3명을 했죠. 뭐야?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래서 지금 누구 오고 있어? 동명사. 얘는 그래서 뭐야? 동명사. 저기 위에다 써야죠?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동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동명사. 그래서 뭐야? 말하다가 아니라 말하는 것. 그 다음 뭐야? 움직이다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뜻이니까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계셨어.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되시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After a while. 자, 외워요. After a while. 뭐야? 얼마 후. 라는 겁니다. 아예 외워. 그냥. After a while. 얼마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후에. 요만큼 부사고. Bobby came into Bob's room이니까 바비가 들어왔어요. 뭐야? 할아버지의 방에. with the blocks니까 뭐야? 그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죠. 아까 얘기했잖아. 오래된 나무로 된 장난감,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고. 그 블럭들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Bob, it's time to build a tower. 할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여기 표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t's time to 동사 하면 뭐야? 여기가 물결이라고 할게요. 그럼 물결할 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문장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it's time 할 때 이 it은 비인칭 주어야. 왜요? 아이고, 비인칭 주어서 빗자리 찾았어. 비인칭 주어. 와, 중학생 거는 할 게 많네요. 자, 가보자.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뭐야? 날씨, 날짜, 거리, 계절, 시간, 명암, 요일. 이런 거 나타낼 때 쓰이는 주어인데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비인칭 주어가 온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굳이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뭐뭐 할 때이다. 때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여기는 별표를 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뭐뭐 할 때란 뜻이야. 그쵸? 때, 뭐뭐 할 때다. 때인데 뭐 할 때야? 이만큼이 뭐뭐 할 때인지 설명해주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야? 탑을 쌓을 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실까요? 자, Bob's mouth made a small smile. 자, 보시면 밥의 입술이 뭐야? 만들었어요. 직역합니다. 밥의 입이 만들었어요. 뭐야? 작은 미소를 만들었어. 우리말로 예쁘게 하면 뭐야? 밥이 작게 미소 지었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소 짓다를 그러면 그냥 스마일, 미소 짓다 이걸 동사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꾸미는 말을 조금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made a smile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make a smile이 뭐야? 미소 짓다. 외웁시다. 이거 짓다니 이거 아니죠? 쉬고 쉬어야 되죠? 강아지가 짓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make a smile 미소 짓다인데 여기 들어와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봐봐. Bobby began to build a tower. 그러니까 손자가 바비가 시작했는데요. 뭘요? 타워를 짓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 동사야. 여기는 투부정사의 뭘까요?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뭘로 쓰인 거야?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신다? 타워 짓는 것을, 탑을 짓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어? 요 to, 봐봐.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가 올 때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죠. 자, 누구야? 선생님과 윤호윤호의 러브스토리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 때 to 동사 원형을 쓰셔도 되고 뭐야? 동명사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뭐뭐뭐 하기인데요.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문법상으로는 이제 가능해서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begun 다음에 to build 대신에 어떻게 쓰여 있어도 된다? building the tower 이렇게 쓰여 있어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지. 될까요? 그래서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바비가 뭐야? 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Okay, Bob, now the elephant block. 자, 그러면서 바비가 얘기한 거지. 좋아요, 할아버지. 이제 코끼리 블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suddenly, 갑자기죠. 자, 제가 이거 외우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suddenly는 갑자기 나타난다. 그래서 suddenly, 갑자기 이렇게 외우랬죠. 자, 되게 유치해 보여도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외우면 되는 거니까 suddenly는 갑자기 나타난다. suddenly 외워주세요. 자, 갑자기 바비 made a small sound니까 작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가 되겠죠. 자, 근데 작은 소리를 냈는데요. 뭐 같은? like sneezing. 봐봐. 전치사 보이시죠? 전치사 보이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재채기 하는 것 같은 소리를 재채기 하는 것 같은 작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냈습니다. 이렇게 되지.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라는 표현이야. 이때 대시 우리가 아까 설명한 뭐야? 지시 형용사죠. 그 순간에 라고 해서 뒤에 오는 명사 꾸며주잖아. 이거는 지시 형용사예요. 잘 안 보이네. 바꿔보자.
자, 요거 지시 이거 왜 형제가 이렇게 예쁘게 안 써지냐. 미안. 지시 형사가 되겠고, 그래서 뭐야?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뒤에 오는 모먼트를 꾸며주는 거죠. 그 순간에, 전치사 넣지 마시고, 그 순간에, 뭐야? 바비 realized. 바비는 깨달았어요. 자, that Bob would recover soon 이니까 봐봐. 바비가 깨달은 내용이 오고 있지. 자, 요 대신 뭐야? 요 대신 보세요. 선행사 없네요. 그리고 저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쓰인 거 뒷문장이 완벽해. 할아버지가 회복할 거라고 곧. 그럼 뭐야? 얘는 접속사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곧 회복할 거라고 바비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회복할 건데 왜 will이 아니에요? would예요. 자, 봐봐. will 뭐뭐 할 것이다죠.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는데 봐봐.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를 낼 때 얘가 할아버지 곧 회복할 거야 라고 미래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야? 과거가 됐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도 깨달았다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는 할아버지 회복할 거야 미래가 됐지만 그게 뭐 시간이 지나서 그 깨달은 순간이 과거가 되는 거니까 미래 과거형인 would가 온 거죠.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5살 때 여러분이 난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 그러면 5살 때는 가수가 될 거야 하니까 will을 썼겠죠? 근데 여러분 더 이상 5살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5살 때 가수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 라고 하면 뭐야? 그 당시 5살 때는 will로 말했겠지만 그때 그렇게 말했었어가 될 거니까 would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그때 생각할 때는 뭐 회복될 거다 미래가 됐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과거가 되니까 미래 과거형인 would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자. 바비는 깨달았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회복할 거라고, 곧 회복할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And Bob did. 그리고 할아버지는 했지요. 이런 애를 별표 칩니다.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동사라고 해요. 그럼 봐봐.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해서 쓴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밥은 깨달았어. 할아버지가 곧 회복할 거라고. 그리고 밥은 했어. 라는 얘기는 뭘 했어? 회복하신 거겠지. 그래서 여기에 맞는 동사를 쓰라고 그러면 누구를 써야 돼? recover. 회복하다는데 recover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recover 드가 돼야 되지. 여기가 과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회복하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럼 보자. Slowly, 천천히, Bob began to talk a little and move his fingers니까 봐봐. 천천히 여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니까 slowly 부사 같고 Bob은 주어야 시작해서 동사죠. 근데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봐봐. 할아버지가 시작한 게 뭐야? talk a little니까 조금씩 말을 하는 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가 여기도 붙고 여기 있는 to가 여기도 붙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시작하신 거예요. 될까요? 그럼 이건 뭐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죠.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아까도 얘기했네. 누구야? begin이라는 동사는 뒤에 to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talking, read, and 다음에 뭐야? 여기도 바뀌어야 돼. moving his fing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to talk이라고 하고 여기는 moving이라고 하면 안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여기 and라는 애가 등위 접속사라서요.
이 and가 등위 접속사라서 여기 모양을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줘야 돼. 그래서 앞에가 to면 뒤에도 투부정사, 앞에가 동명사면 뒤에가 동명사가 돼야 됩니다. 앞에 동명사 쓰고 뒤에 투부정사 쓰거나 앞에 투부정사 쓰고 뒤에 동명사 쓰거나 이런 식으로 섞으시면 안 돼. 얘 때문에. 자, 얘가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같은 애들끼리만 연결해줘요. 그 다음 보자. But he still couldn't walk. 자, 그럼 봐봐. 할아버지가 말씀도 조금 하시고 손가락도 이제 움직이시는데 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는 없으셨대요. 자, still은 여전히 란 뜻의 부사입니다. 그쵸? 여전히. 자, 그럼 넘어가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요. 드디어 끝나요. 갑시다. When the weather got nice and warm, Bob and Bobby sat side by side.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그래서 부연 설명이죠. 날씨가 got nice니까 좋고 따뜻했을 때. get이 아까 우리 했었죠. 뭐뭐한 상태가 되다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한 상태가 되었을 때니까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ob and Bobby, 밥하고 바비는 앉아 있었었는데 side by side. 이런 거 외워줘야지. side by side.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The summer breeze with the smell of happiness was blowing. 이렇게 되네요. 그럼 보시면 어머, 주어가 어디까지인 줄 알아? 주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름의 산들바람인데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지. 여름의 산들바람 이렇게 되는데 브리즈는 이제 가볍게 살랑거리는 바람 알죠? 그런 바람. 이거 완전 좋았는데. 그래서 여름의 산들바람인데 뭘 가지고 있대? With the smell. 냄새를 가지고 있대. 근데 무엇의 냄새야? 자, 여러분 오븐은 전치사에서 해석하실 때는요. 이게 의자인데 뒤로 가서요. 먼저 뒤에 가서 뒤에 거랑 붙여. 그럼 이게 행복이지. 행복의 그리고 돌아와. 여기가 2번이야. 행복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여름바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럼 봐봐. 여름 바람이니까 어쨌든 바람은 여러분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것은 단수. 그래서 지금 누가 오고 있다? was. 단수 동사가 오고 있죠. 그래서 행복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여름바람이 이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불고 있었어요. 이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애네요. 누굽니까? be, ing가 뭐뭐하는 중이다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뭡니까? 진행형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 비동사 자리가 과거로 오고 있으니까 과거 진행형이니까 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뭐 하는 중 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행복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행복의 냄새 발이 너무 안 예쁘긴 하다. 행복의 냄새라는데 행복의 향기를 가진 여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you taught me how to walk. Do you remember? Bobby said. 이렇게 얘기하죠. 할아버지가, 자, 봐봐. 할아버지가 주어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동사죠.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뭘요? How to walk. 아까 맨 처음에 한 거네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뭐뭐 해야 할지. 그런데 how to는 얘가 how라는 의문사 자체가 방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외우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Do you remember?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바비 said. 바비가 말했네요. 아직 안 끝나네요. 한쪽 더 있네요. 가보자. Then Bob stood up very slowly. 그때, 우와,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then의 뜻을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then은 원래 그때란 뜻이야. 그때 뭐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연결될 때, 그때란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뜻으로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 뜻은 그때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문맥상 편하게 쓸 때는 그리고 나서 또는 뭐야 그러면 이런 정도로 바꿔서 해석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 그 순간에 바비 stood up, 스탠드업의 과거형이죠? 일어서셨대요. very slowly, 매우 천천히 일어서셨답니다. 오, 할아버지 화이팅. Bobby smiled and stood in front of Bob. 자, 손자도 미소를 짓고요. 그리고 일어섰대요. 누구 앞에? In front of Bob이니까 할아버지 앞에. In front of는 외우셔야죠. 아이고, in front of 뭐뭐 앞에. 오, 힘들다. 자, 보자.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섰대요. 자, 밥. 할아버지가 린이 기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대셨어요. 어디에? 바비의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이렇게 해서 닿아서 기댄 거니까 오늘 쓴 겁니다.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고 바비의 어깨 위에 기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손자 바비 said, 바비가 말하기를 When I was little, you held my hands and said these words. 그러니까 자, 내가 어렸을 때가 되겠죠? 어렸을 때니까 과거잖아. 그쵸? 얘 다 컸으니까. 할아버지가 held, hold의 과거형입니다. 잡아주셨어요. 뭘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봐봐. 할아버지가 하신 게 지금 뭐야? 옛날에 일단 손을 잡아주셨죠. 그걸 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되는데 봐봐 여러분 이 단어들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래서 뭐가 왔어? was야. 그러면 여기 앞에는 dis가 와야 돼. 여러분 여기다 습관적으로 이 단어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야? 습관적으로 this 여기다 쓰면 틀립니다. 왜? this는 뭐야? 단수형이야. 그래서 복수랑 맞출 때는 this가 오셔야 돼요. 신경 쓸게요. 그래서 this는 여기는 안 된다. 조심하시고 이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and 그리고 바비 added 그리고 바비가 덧붙였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는 뜻이야. 원래 add는 뭐야? 더하다죠? 추가하다의 뜻이니까 추가했어.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 자기 걸음마 배울 때 들은 얘기죠. Now one foot 이제 한 발. 자 발 두 개야. 그러면 한 발 나왔으면 대칭돼야 되죠. 하나가 one이면 다른 하나는 뭐야? the other. 그쵸? 그래서 이제 한 발 like magic, 마법처럼. 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게 뭐뭐처럼이고, 그래서 마법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뭐처럼이죠? 여러분, 요처럼은 such as로 바꿨으면 안 된다. 왜요? 자, 얘도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죠? 그런데 요 like는 왜 못 바꿨어요? 라고 하면, 이 such as처럼은 예를 들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걸 좋아해. 차가운 먹을 걸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아이스크림 예를 드는 거잖아. 근데 이건 지금 뭐야? 예를 든 게 아니지. 마법처럼이 예를 든 게 아니잖아. 이건 뭐야? 비유죠. 비유. 정확하게는 국어에서 배우죠. 지규법, 뭐뭐 같은 뭐뭐처럼, 호수 같은 너의 눈, 막 이런 거 하죠. 자, 그래서 이건 지규기 때문에 like는, 이 like는 such as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마법처럼 밥이 움직였어요. 한 발을. 그러니까 한 발 이렇게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한 발을 딱 움직였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라 그래? 나머지 한 발, 다른 발 해서 뭐야? Now the other. 되시죠? 대칭관계. 자. 대칭관계 봐야 돼. one 나왔잖아. one 나왔잖아. 그럼 뭐야? the other. 그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움직였어요. 나머지 다른 한 발도 the 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할아버지 결국 걷게 되셨네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거까지 고생하셨고 어쨌든 관계대명사가 매우 중요한 문법이야. 관계대명사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여러분이 대하는 문장이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꼭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고 지금 나는 개념이 조금 헷갈려요 라고 생각하면 요번에 확실히 붙잡고 가야 돼. 관계대명사는 되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지금 우리 서머리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야? 우리
미리 다 문법 하고 왔잖아. 그치? 문법 프린트로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도 나는 좀 헷갈려. 그러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듣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내가 아까 뭐 관계대명사 있는 문장을 할아버지가 병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계시다는 문장을 원문장 2개로 나눠서 써갖고 오라고 했죠? 그거 꼭 해갖고 자, 검사 맡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